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 입시생들이 최대 입시 운동을 하면서 기록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는 영상이 될 텐데, 종목별로 이 운동을 해서 이 종목이 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큰 틀, 근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순발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력 순발력이 최대 입시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근지구력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먼저 근력은 이제 근육이 수축하면서 내는 최대의 힘입니다. 근육이 수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발휘하느냐가 근력이고, 순발력은 근육이 얼마나 빠르게 수축하느냐, 그러니까 순간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근지구력은 이런 근력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발휘하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걸 이제 최대 입시 종목에 빗대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근력은 먼저 배근력 종목에 해당되는데, 배근력을 잴 때 속도 얼마나 빠르게 재야 되느냐 이런 걸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재야 되느냐도 아니고, 오로지 최대 근력, 그러니까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힘만 킬로수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근력이 이제 근력에 가장 가깝다, 근력이 주가 된다는 종목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순발력은 거의 웬만한 종목에 다 들어가는데, 얼마나 빠르게 수축하느냐, 최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내 근육이 수축을 해서 속도를 내느냐. 그래서 제멀, 서전트, 왕복 달리기 거의 다 순발력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근지구력은 최대 입시에서는 거의 없는데, 가장 이제 긴 시간 동안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싯업인데, 싯업은 이제 최대 입시 종목 통틀어서 거의 1분이라는 가장 긴 시간 동안 해야 되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수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주된 게 또 근지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을 늘리기 위해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느냐인데, 먼저 최대 입시를 시작을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2달 정도 맨몸 운동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유는 최대 입시는 이제 내 몸을 위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한 이런 운동들이 아니라 기록을 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의 가동 범위도 너무 크게 써야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기록을 내려면 부상의 위험도 당연히 크기 때문에 맨몸 운동을 2달 정도 하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근력,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내 관절들이 다치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근육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밸런스 또한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2달 정도 맨몸 운동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 이후에는 이제 웨이트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는데, 왜냐면 당연히 이제 운동에는 점진적 과부하가 필요한데, 점진적 과부하는 이제 점점 더 내 근육에 큰 부하를 줘가면서 근육이 더 큰 부하에 적응을 하고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건데, 점진적 과부하를 주기 위해 맨몸 운동을 2달 이후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웨이트를 들어가는데, 왜냐면 이제 맨몸 운동만으로는, 내 몸무게를 갖고 하는 것만으로는 최대 입시 기록을 내기에 2달 이후부터는 사실 엄청난 효율을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맨몸 운동으로 2달 정도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내 몸이 컨트롤되고, 내 몸이 어느 정도 이제 기록을 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 충분한 몸이 갖춰진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더 강한 부하를 주려면 개수를 늘리거나 고난도 동작들을 해야 되는데, 이 고난도 동작들을 하나하나 하기가 매우 어렵고, 두 번째로 이제 개수를 늘리는 거는 오로지 근지구력에만 치중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근력, 순발력을 원한다면 오로지 맨몸 운동만으로는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저는 이제 웨이트를 추천을 하는데, 이제 웨이트를 통해서도 당연히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에 따라 이제 운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거를 이제 논문 2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첫 번째 이 논문인데, 이 논문은 지근과 속근을 이루는 근섬유가 어떻게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가장 많이 발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32명의 남성들을 데리고 이제 실험을 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이제 지근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근지구력을 대표하는 근섬유고, 이제 속근은 순발력, 근력을 대표하는 근섬유로, 이 지근과 속근의 타입별 이 근섬유가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이 논문은 인용 횟수도 되게 많고 되게 입증된 논문이니까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먼저 여기 요 표본으로 요 32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냐, 먼저 4그룹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위에 이 통제 표본,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 이제 여기 저반복 그룹,
중반복 그룹, 고반복 그룹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 네 그룹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세 개의 종목을 하는데 종목이 아니라 세 개의 운동을 하는데 이제 레그 프레스, 스쿼트, 레그 익스텐션 이렇게 세 개를 각자의 이 그룹의 방법대로 8주 동안 훈련을 한 후에 얘기입니다. 먼저 이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근육의 타입을 나눠요. 근육이 내가 지근인가 속근인가 뭐 어떤 정도의 속근인가 이렇게 나누는데 먼저 I타입이라고 I타입은 지근이에요. 지근인데 I타입은 이제 피로에 누구나 아는 이제 피로에 강하고 많은 수축을 반복을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근육인 대신에 수축의 속도가 매우 느린 그런 지근을 I타입이라고 잡고 이제 A 타입은 속근이고 이제 좀 수축을 하다 보면 금방 지치지만 근수축 속도가 빠른 이런 근섬유 타입이고요. 마지막 여기 B 타입은 A 타입과 똑같은 속근인데 훨씬 수축 속도가 빠른 대신 또 훨씬 금방 지치는 이런 근섬유를 B 타입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B 타입으로 잡고 8주 실험 후에 이 근섬유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근섬유의 개수를 확인을 해봤을 때 여기 이 저반복 그룹이 보시다시피 가장 많이 속근이 가장 많이 늘었어요. 이 속근의 근섬유 개수가 가장 많이 늘고 이 B 타입도 가장 많이 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 사실 이 저반복 그룹이랑 이제 중간 반복 그룹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저반복 그룹이 꽤 많이 는 걸 볼 수 있고 이 고반복 20회에서 30회 조금 안 되게 한 그룹은 사실 거의 이 두 그룹에 비해서 거의 늘지 않았다고 볼 정도로 되게 이 속근은 늘지 않았어. 그래도 이걸 보시면 이제 저반복 그룹이랑 중반복 그룹이 이 속근, 수축이 빠른 근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 입시에 필요한 이 수축이 빠른 근육의 근섬유에 대해서는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여기 원RM을 보면 저반복, 중반복, 고반복 이렇게 있는데 이 원RM을 보면 당연히 레그 프레스, 스쿼트, 레그 익스텐션 이 세 개에서 전부 다 이 저반복 그룹이 가장 많은 원RM 증가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전과 후에 이 차이가 엄청 크죠. 여기서 보면 엄청 큰데 이제 봐야 될 게 원RM은 늘었는데 반면에 이 저반복 그룹에서는 반대로 또 이 근지구력 그러니까 반복 횟수를 보면 운동을 하기 전보다 운동을 한 후에 또 줄었다는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저반복 그룹에선 줄었다는 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걸 보시고 이제 최대 입시생들이 알아야 될 건 내가 근력을 키우고 싶거나 이 근수축이 빠른 속근을 기르고 싶거나 이럴 때는 여기서 보셨듯이 이제 고반복 운동보다는 내가 3회에서 5회나 9회에서 11회 이 사이에서 실패점이 잡히는 그런 무게를 설정을 하고 운동을 하셔야 좀 더 효율적인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논문은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보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순발력에 대해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에서는 이제 순발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번 두 번째 논문은 논문 자체를 설명드린다기보다 이제 순발력에 대해 이해시켜드리고 어떻게 운동하는지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예로 순발력은 이제 근육을 얼마나 빠르게 수축하느냐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고 이제 파워리프팅 선수들, 무게를 많이 들어야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당연히 이 스포츠만 우리 최대 입시와 가장 연관이 돼 있는 건 파워리프팅보다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겠죠. 훨씬 더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니까. 그러면 근력은 국가대표 선수 쪽이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이제 파워리프팅 선수들이 근력은 훨씬 월등할 텐데 이 근력이 파워리프팅 선수들에 비해 훨씬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훨씬 파워리프팅 선수들보다 좋은 기량을 내는 것은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술도 있겠지만 당연히 순발력의 차이가 엄청나다 볼 수 있는데 이 순발력은 근육이 수축하는 속도예요. 즉 이제 파워리프팅 선수들한테 0.5초를 주고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0.5초를 줬을 때 긴 시간을 준다면은 당연히 최대로 낼 수 있는 힘이 이 파워리프팅 선수들이 높겠지만 이 제자리 멀리뛰기나 뭐 달리기나 이렇게 수축하는 시간이 엄청 짧은 이런 최대 입시 같은 운동에서는
서로 같은 시간을 줬을 때 내는 힘은 국가대표가 훨씬 높다는 뜻이에요. 서로 짧은 같은 시간을 줬을 때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은 힘을 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0.1초를 줬을 때 국가대표 선수들이 100을 낸다면 파워리프팅 선수들은 50밖에 못 내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150까지가 최대 한계라고 치면 0.1초 만에 100을 내는데, 이 파워리프팅 선수들은 200이 한계라고 치면 0.1초 안에 50밖에 못 냅니다. 근데 왜 짧은 시간을 주느냐? 저희가 실제로 최대 입시를 하면서 점프를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뭐 한 동작을 하는 데는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순발력이 중요하고 얼마나 빠르게 수축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점프도 사실 보면 거의 0. 몇 초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0. 몇 초 안에 내가 근력을 키워서 더 큰 힘을 내야 된다기보다 이 0. 몇 초 안에서 얼마나 큰 힘을 내야 되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력을 키운다기보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힘을 낼 수 있는 순발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순발력은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아까 첫 번째 논문에서 말씀드린 타입별로 근섬유들이 있었는데, 이 순발력은 두 번째 타입, 여기 보시면 이 논문에서 두 번째 타입의 근섬유가 많이 활성화될수록 RFD, 즉 순발력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근력 운동을 하면서 근력 운동만 하면 순발력이 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게, 이제 이 활성도도 있지만 근신경이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과 이 근섬유도 같이 성장을 시켜서 내가 결론적으로 기록을 내기 위한 순발력을 만들려면 이 근력 운동과는 달리 무게를 드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무게, 나한테 좀 무거운 무게라도 내가 이 무게를 드는 속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무게를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 드느냐. 내가 이 무게 100kg가 있으면 내가 이 100kg를 3초 동안 드는 것보다 당연히 0.5초 안에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순발력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NFL 선수들을 보시면, NFL 선수들은 이제 세계적인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 이제 3m 73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고, 서전스 점프도 평균적으로 이제 110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NFL 선수들은 어떻게 이런 점프력을 갖게 됐느냐? 한번 이제 NFL 선수들의 운동표를 보시면, 근력 운동도 하지만 보시면 이제 여기 빠르게 하는, 그러니까 순발력 위주로 빠르게 하는 운동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NFL 선수들만큼은 아니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이제 기량을 뽐내려면 당연히 운동법에서 이 순발력을 늘리는 운동을 최대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근력도 중요하지만 순발력의 비중도 훨씬 높여주셔야 되는데, 이 NFL 선수들이 그러면 이제 웨이트만 하느냐, 이 순발력, 근력 이런 걸 키우기 위해 웨이트만 하느냐, 모두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NFL 선수들도 맨몸으로 달리기나 뭐 이제 맨몸으로 플라이오메트릭처럼 맨몸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것도 많은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절대로 웨이트만 하셔서는 안 되고, 뭐 최대 입시 종목들을 올림픽이나 뭐 그런 종목이라고 쳤을 때 저희도 당연히 웨이트를 하지만 당연히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을 보완을 하면서 맨몸 운동으로 또 내가 최대 수축을 얼마나 하고 내 기록을 확인을 하고 이러면서 웨이트를 병행하는 거지, 절대로 웨이트만 하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럼 순발력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이번 영상에서 이제 큰 틀을 잡았다면 다음 이 입시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좀 더 이런 근력이나 순발력을 늘리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해야 하고, 또 고립 운동이나 뭐 협응력을 기르는 운동이나 이런 자세한 최대 입시의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 또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